또 배우자 얘기 잠깐 해보면은 워낙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란영 여사가 뭐 표현이 과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여기저기 이렇게 설치고 다니다 보니까 그 김혜경 여사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를 보면 이제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얼굴도 보이면서 대면 유세 지원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번 대선 기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설량 씨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국힘 자체가 지금 네거티브 전략 집중하면서 이제 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용 논란도 이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또 이 공격 받지 않으려고 이제 좀 몸살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종교 주지자들 만나면서 약간 비공개하는 식으로 이제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뭐 설씨 이야기도 했지만 이분 가가지고 뭐 저는 이제 본인 얼굴에다 이렇게 꽃받침 대고 이거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눈에다 대려고 했는지 배트맨인데 눈에 대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자기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노조는 아주 가격하고 세고 못생겼다. 근데 나는 반대되는 사람에서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김문수 후보 포스터를 보면 이 약간 뽀샵체를 심하게 해가지고 한 10년 냉동인간처럼 보이잖아요. 이분도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여성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10년 냉동인간 그대로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거 지난번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SNL에 나왔죠. 그렇죠. 거기 나와서 뭐 김혜경 씨랑 김건희 중에 누가 내조를 못된 적이 했더니 김혜경 씨 이야기를 해서 저 그거 진짜 기합을 했습니다. 이 도대체 근데 그럴 수 있죠. 그 김혜경 여사는 내조만 한 거고 김건희는 외치를 했으니까 이게 아예 관점이 달라서 그런 평가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습게 드는데 여하간 이제 그러면서 그 설란영과 김문수의 스토리는 본의 아니게 연애 시절부터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후보의 스토리는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김혜경 여사가 이제 숙명여대 피아노학과 8호학번이랍니다. 네, 피아노 레슨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친정 어머니가 김혜경 씨가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장모님이죠. 그가 이게 교회 신도가 그 이재명 후보 셋째 형수였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선을 해서 변호사 시절에 만났는데 이재명 후보가 자기 되게 어렵게 살았고 검정고시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말이 오히려 좀 자기한테 감화가 돼서 와 닿아서 그래서 그 만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매일 데이트를 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과는 뭐 평생 같이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용히 있다가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었죠. 맞아. 그러면서 좀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요리책 출간까지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이 후보를 알리는데 좀 앞장을 섰었는데 최근에 아까 김준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 뭐 최근은 아니죠. 이제 탄압을 받는 와중에 뭐 버카 사용 이런 게 논란이 자꾸 되니까 당장은 이제 좀 몸을 낮춘 것 같아요. 부자 몸조심 차원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연애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하던데 이제 자기가 이제 김혜경 씨를 보고 이 사람이라고 바로 생각을 딱 해가지고 뭐 만난 지 사흘 만에 뭐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 내면의 전부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어렸을 때 썼던 소년공 일기를 건네주고 자기는 그게 승부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통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노동 전문 변호사 하면서 월세 사람한테 돈도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만난 지 몇 달 만에 이게 저기 돈 좀 꿔달라고 해서 저기 처가 쪽에서 이게 사기꾼 아니냐는 의심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농담 삼아서 하더라고요. 이제 웃고 떠드는 상황인데 그 대선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냐? 2024년 총선 승리를 이끌었고 그 전에 당대표가 되면서 뭔가 당을 기존과 다르게 이재명의 정당으로 완벽하게 환골탈퇴시키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좀 이렇게 인지도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그 냉정하게 가차없이 치는데 그래서 아주 좋게 말하면 이제 추진력하고 장악력이 있는 거고 좀 심하게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면 되게 냉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권력의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쳐내고 나서 또 집어넣은 사람들 중에 보면 되게 좀 우리가 설화도 많고 그런 좀 문제 있는 분들도 계셨었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보지 않고 딱 하는 거 보고 야 저분은 이제 권력의 생리를 좀 아는구나. 그걸 무지막지하게 활용을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게 다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세월에서 이제 너무 코너로 몰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되게 그런 본능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생리를 아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감히 쳐내면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비명계의 중심이 이제 586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586들에 대한 그 비판 여론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만해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주 적절히 활용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람을 쳐내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 제가 이제 아는 지인, 민주당 쪽에 있는 지인들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저렇게 좀 냉혹한 그 공천 그 과정에 속아내는 걸 보고 비판을 하면서도 586이 이제 옷을 벗는 것에 잘했다? 대해서는 또 예. 잘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권력의 생리를 좀 아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요소요소로 탁탁탁 집어내는 걸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냉정한 사람이라서 또 이제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고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보면 얘가 좀 아닌 것 같아. 능력이 없고 아니면 정리. 나를 예. 팔아먹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버린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워딩을 찾아보니까 본인이 했던 워딩이래요. 역량이 떨어지면 과감히 탈락시킨다. 그래서 되게 냉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적인데 그 실용적인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되게 냉정하기도 한 그런 측면이 좀 있어 정말로 보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게 음.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은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 1위이기도 하지만은 과거에 이재명 후보와 정치적 대처점에 섰던 친문계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페이스북 가보면은 굉장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쟁에서 승리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준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이제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제가 이제 잘 아는 뭐 지인 전직 의원이죠. 친문인데 페이스북에 그냥 평소에 저 페이스북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매일매일 가서 어디 가서 막 이러고 있는 거막 영상도 막 올려보니까 요즘 보니까 네. 이분이 안 그러셨는데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차원이었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예. 어떻게 보면 대권에 그러니까 가까이 와 있으니까 이제 자기 향후 미래를 생각했어도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당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왜 후보로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상 이제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 사진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의원들이 꽤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이재명이 당권을 잡고 대권을 도전하기까지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원조 친명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크게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이렇게 보좌를 했던 실무그룹, 이른바 성남파, 성남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주류 시절에 이제 이재명계로 활동해온 측근 그룹, 의원 그룹이죠. 이런 게 크게 두 개가 주축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그런 말 했잖아요. 측근이라고 할 정도면 뭐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뭐 정진상 그 전 대표 실장이죠. 이분이 이제 그 성남시,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해가지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한 분이 네. 있고, 뭐 현재는 이제 보석 상태로 재판받고 있긴 한데 이분이 여전히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뭐 최측근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똑같이 이제 성남 시절부터 이제 호흡을 맞춘 김현지 보좌관, 그러니까요. 그다음 그 언론인 출신이죠. 그 김남준 전 실장, 뭐 이분 뭐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장이죠. 그 이한주 연구원장, 이분도 이제 뭐 정책 브레인 정도로 알려져 있고, 측근 그룹은 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제 뭐 그 이제 정성호 의원, 사법연수원 동기, 이분이 이제 당시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그분 유명했잖아요. 비주류 정치인이고 민주당에서 비주류였죠. 그래서 맞아요. 네. 멘트는 사실 비문계 뭐 의원하면 다 정성호 의원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다 정성호였어 사실은. 그래서 네. 그때 뭐 본인도 그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시에 그렇게 뭐 특히 이제 비주류인데 자기 정도 빼놓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서 힘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도와줬던 사람이 이제 정성호 의원하고 뭐 김영진 의원 정도 있었고, 그때 이제 2017년 처음 대선 경선 캠프 멤버가 뭐 정성호, 김영진, 김명우 의원 정도였고, 이후에 이제 대선 끝난 뒤에 이제 좀 이 나머지 뭐 김남국, 문지석, 이규민, 임종석 의원 합류해서 이런 때 언론에서 말하는 7인회잖아요. 7인회.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을 계속 장악하는 과정에서 뭐 지금 뭐 박찬대 원내대표라든가 뭐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이제 이른바 신친명계로 꼽히고, 그다음에 뭐 조정식 의원이라든가 뭐 비서실장 맡았던 천준 의원, 뭐 측근 그룹 알려졌는데 진짜 이 기자들이 이제 그래픽 같은 그리잖아요. 뭐 네, 이렇게 맞아요. 동그라미 네. 측근 그룹 뭐 성남파 이러면 점점 이 사람 수가 늘어가지고 넓어져. 이제는 이게 다 넣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됐어요. 보면. 그래 그래픽에서 누구 빼면 전화 올 것 같아. 왜 내가 오늘도 이제 보고 나서 왜 나는 언급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판 조금 싶습니다. 넣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어제 그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간에 AI에 대해 선도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을 1번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럼 이재명의 AI 선생님은 누구냐?
이걸 이제 누가 저한테 이제 청기 누설한다면서 알려줬는데 모 기업의 누구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실제로 이제 정동영 그 의원이죠. 이분과 함께 이제 연대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이라든가 지도나 가르침을 이재명 후보에 전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정말로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기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 그만큼 이제 유력한 후보이다 이런 것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